반갑습니다. 작은다육입니다. 자, 오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하네요. 부산에도 지금 영상 10도까지 떨어졌는데 금방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겨울 대비를 위해서 미리 이 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. 우리가 다육이 키우면서 보통 뱅을 많이 하는데요. 그 중에서 오늘은 깍지벌레, 이 벌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원래 이 깍지가 생기는 이유는 건조해서 생깁니다. 건조해서. 그런데 보통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깍지가 많이 나와요. 여름은 오히려 그 우기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습이 많은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름에 깍지가 많이 생기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이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장마 때는 물을 안 줍니다. 아예.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이 엄청 건조해 있겠죠. 이 식물이 거의 뭐 장마 오기 한 달 전부터 단수시켜 갖고 장마 끝나고 거의 9월달까지 물을 안 주는 분들이 꽤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깍지가 많이 생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깍지가 이렇게 많이 생겨 있는데, 이거 보이시나요? 이런 거. 자, 이 아이는 쏨털깍지입니다. 쏨처럼 이렇게 집을 지어서 그 속에서 수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무를 해줬을 때도 약이 그 쏨 안을 침투를 하기가 힘이 들어요. 그래서 잘 안 죽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일반 깍지보다는 이런 쏨털 깍지가 좀 더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? 집 안에서 숨어 있기 때문에. 자, 그런 부분을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뭐 요즘 뭐 이 깍지벌레 퇴치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. 씻어내시는 분들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소주물을 타가지고 주시는 분들도 있고,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런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깍지는 솔직히 약 한두 번 치면 100% 죽습니다.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이런 깍지가 있어서 분무를 해주게 되면, 대체로 이렇게 분무를 해주게 되면 이 약의 성분이 다 있는 아이들은 거의 100% 죽어요. 근데 문제는 이렇게 치고 나면 또 한두 달 지나면 다시 또 깍지가 보인다는 거죠. 그거는 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. 깍지 약을 쳤을 때 제대로 약이 깍지한테 도달을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죠.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. 그리고 또 한 가지, 우리가 약을 칠 때 주로 보면 분무기로 가지고 많이 칩니다.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무를 해주면 입장 위에 있는 요런 깍지벌레들은 대부분 죽어요. 거의. 근데 문제는, 자, 입장 밑부분이나 줄기 틈 사이에 있는 아이들, 그리고 이 흙 속에 보면 뿌리 쪽에 이 아이들은 알을 많이 놓습니다. 깍지벌레 알을. 그러면 우리가 분무를 했을 경우에는 그 뿌리 속까지 이 약 성분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. 대부분은. 그러니까 위에 부분은 약으로는 처리가 되는데, 이 밑에 부분, 줄기 밑부분이나 뿌리 속에 있는 이런 벌레들은 100%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다시 몇 달 지나면 다시 또 깍지가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새로운 깍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는데 완전히 박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한 가지, 이제 뿌리 쪽에 알을 까면 이 알은 일종의 보호막입니다. 그 속에 이제 다 들어가서 부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, 이 알의 껍질이 보호막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약으로는 잘 안 죽어요. 자,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물론 뭐 다 뽑아내고 깨끗이 털어 가지고 새로 말려서 새로 심으셔도 됩니다. 그러면 문제는
지금 이 아이들이 깍지로 인해서 엄청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. 식물들이. 자, 그런데 이 아이들 다 뽑아갖고 뿌리 다 긁어내고 그 틈 사이에 있는 깍지들 다 긁어내고 깨끗이 씻어서 다시 말려서 이렇게 하면 식물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이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. 자, 그래서 굳이 약만 치면 큰 문제가 없는 걸 굳이 뽑아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 입장에서는. 그래서 이 깍지를 퇴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당연히 이렇게 분무를 해주면 됩니다. 위에서 분무를 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뿌리 쪽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뿌리 쪽에. 그래서 뿌리 쪽에는 이렇게 분무를 하기가 힘드니까 저면 간수를 시키세요. 저면 간수를. 자,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 약물을 타놨는데요. 자, 이는 뭐 스티로폼이나 뭐 이런 그릇에다가 일단 지금 보시면 약간 뿌였죠. 지금 깍지벌레 약이 지금 저희는 지금 메머드를 쓰고 있습니다. 이 메머드가 상당히 깍지벌레에는 효과가 있더라고요. 자, 이는 아이를 그냥 담가 주시면 됩니다. 뿌리 속에까지 완전히 물이 흡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거품이 뽀글뽀글 나오죠. 그럼 흙 속에 있는 공기층들에서 물이 지금 빠져나온다는 거죠. 그 속으로 지금 이 약물이 침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틈 사이에까지 완전히 약이 침투를 하기 때문에 100%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게 약물에 담가도 넣었다가 이렇게 거품이 안 올라오면 바로 빼시지 마시고 이 약이 침투가 되어서 흡수가 될 때까지 한두 시간 정도 담가 두시면 됩니다. 자, 조금 큰 아이도 보면 자, 요렇게 이제 담굽니다. 근데 문제는 이렇게 화분 사이즈가 큰 아이들이 있죠. 큰 아이들. 작은 아이들이야 이렇게 조그만 통에 담궈서 하면 다 담깁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큰 아이들, 화분이 아주 큰 아이들은 그릇을 그 화분에 맞춰서 아주 뭐 큰 다라이 같은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은 약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분무를 해서 요 위에 입장에 있는 깍지들은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면 화분까지만 흙만 이 속으로 약이 침투를 하면 되니까 화분 높이 정도까지만 물에 담그고 그 위에 부분은 분무기로 살포를 해서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이제 중간 사이즈들은 대충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근데 문제는 아주 큰 종류들 있죠. 보통 보면 대품들 보시면 화분들이 엄청나게 큽니다. 이런 거 보시면 저는 화분 길이만 해도 거의 한 90cm 1m 가까이 되고요. 보통 이는 대품들 지금 심어 놓은 거 보면 보통 화분 길이만 50cm 60cm 정도 됩니다. 그러면 굳이 식물까지는 담그지 않더라도 화분 높이만큼은 돼야 되니까 그릇 사이즈가 너무 커진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러면 그릇이 크면 그 들어가는 약물도 엄청 많아지잖아요. 그러면 일단 저면을 해가지고 빼내고다 뭐 그 약물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거죠. 그렇다고 아깝게 그 약을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가장 쉬운 방법은 비닐입니다. 비닐류. 자, 제가 여기 아침에 와서 잠깐 만들어 놨는데요. 지금 이 화분이 높이가 한 50cm 정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대형 비닐을 이렇게 똘똘 말면 됩니다. 똘똘 말아서 우리 옷 크면 이렇게 쪼아서 핀셋으로 받듯이 이렇게 테이프로 바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요 위에 부분만 이렇게 되겠죠. 일단 식물이 없는 걸로 가지고 제가 했는데 이렇게 그러면
여기에 물을 받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물을 받으시고 여기에 깍지약을 조금 넣어서 하시면 지금 이 화분 사이즈만큼만 물이 차니까 저렇게 그 방금 보셨던 그 통에 있는 물로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또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. 자, 여기에 이렇게 점연을 해서 담그고 나면 이 약물이 남습니다. 이 약물을 버리기에는 아깝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작은 사이즈들을 이렇게 약물에 담겨서 다 사용을 하고 이 약물이 남은 약물을 버리지 마시고 여기에 부으시면 됩니다. 여기에 부으시면 방금 보신 저 통의 절반만 가지고도 여기에 충분히 채울 수가 있어요. 식물에. 자, 지금 식물이 없는 걸로 갖고 했지만 식물이 있어도 밑에 부분만, 요런 화분 부분만 점연을 하면 되니까 요런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싸서 저 약물을 여기 부으면 화분까지만 채워주면 됩니다. 화분까지만 물을 채우고 요 위에 식물 부분은 그냥 분무기로 살풀을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하시면 아무리 큰 화분이라도 우리가 보면 그 비닐로 있는 봉투 아니라도 돼요. 그 앞뒤 밑에만 이렇게 막혀 있으면 폭이 좁은 비닐로 같은 것도 상당히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그런 비닐을 가지고 밑에 화분만 싸서 약을 투입을 하면 됩니다. 그러면 굳이 큰 이런 통에다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점연이 됩니다. 그렇게 난 다음에 이런 늘어지는 아이들, 이런 늘어지는 아이까지 그 봉투 안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. 화분만 넣고 이런 늘어지는 부분은 밖에서 그냥 분무기로 살풀을 해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. 저 깍지벌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번만 약을 치면 거의 100% 죽어요. 그러니까 문제는 요리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깍지가 아니라 흙 속에 있는 깍지벌레나 깍지벌레 알이 제일 문제입니다. 그 애들을 완전히 박멸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또 알에서 부화를 하고 또 뿌리 속에 있던 것들이 약을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죽지를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굳이 뽑아서 흙 털고 뭐 다른 걸 하시고 흙 새로 버리고 할 필요 없이 충분히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점연을 해갖고 1시간 정도 점연을 하시면 거의 흙 속에 약이 완전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깍지는 거의 100% 다 죽어요. 그러니까 깍지벌레 있다고 뭐 어떤 분은 그걸 그냥 통째로 버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지도 마시고 이걸 다 일일이 뽑아 갖고 뿌리 다 솟구고 정리를 해서 또 씻어내고 거기에 또 약물에 담그고 굳이 또 그러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엄청 번거롭죠. 그러니까 간단하게 약 하나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깍지벌레입니다. 그러니까 그 점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처리하시면 힘들이지 않고 깍지벌레 완전 100% 퇴치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여름에 단수를 시켜서 많이 생기는 깍지벌레 퇴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에 한번은 우리가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응애예요. 응애에 대한 부분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오니까 겨울에 냉해 입지 않도록 특히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안에 들을 거는 들이고 또 난방시설을 하실 분들은 난방시설을 하십시오.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 2, 3년 전에 설마 하다가 그 일기예보에 영상 5도라고 해서 그냥 그 하우스 비닐을 안 내리고 갔다가 하우스 한 동이 전체 다 얼어버리는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요. 그러니까 다육이는 이렇게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을 하면 순간적으로 그냥 냉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냉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잠깐의 괜찮겠지 하는 그런 방심이 다육이를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미리미리 난방이나 그 안에 들을 거는 다 들으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올겨울도 충분히
예쁜 다육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수고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